자, 오늘 이제 특강은 일단 앞타입에는 구모양 전화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 쪽 훑어보면 많진 않은데 정전기에서는 또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줄여가지고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UI에 좀 한정해가지고 요걸 이제 정리하는 거를 오늘 같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 안에 유인물에는 그냥 박스로 되어 있구나.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이제 가우스 법칙 우리 했던 거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써보면은 전기 선속이 가우스면 위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가우스면의 면적이고 얘가 유전율분의 내부의 알짜 전압. 그래서 특히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죠. 가우스면 내부의 알짜 전압. 가우스면을 설정했을 때 항상 요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요 부분 이제 실제로 적분을 할 일은 없을 건데 요게 이제 정확하게는 전기장이 변할 때는 면적에 대해 가지고 전기장을 이제 적분을 해주는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구모양 전화에서 주로 이제 전기장 구하는 방법하고 전위 구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요거 가지고 써보게 되면 가우스 면적분의 1 유전율분의 가우스면 내부의 알짜 전하량. 그리고 이제 전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내가 필요한 지점까지 전기장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에 대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요거 이제 많이 들어섰을 거니까 양전화 주변의 전위는 플러스고 음전화 주변의 전위는 마이너스 부호. 그러니까 부호에 대한 걸 미리 알고 접근을 하셔야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청력으로 작용할 때 그런 포텐셜 에너지의 부호는 플러스, 인력으로 작용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의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모양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이 첫 번째로는 도체구를 먼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을 Q라고 두고, 도체란 아이의 이제 특징은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를 하니까 도체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면 전하 밀도를 같이 주죠. 면에 대해서만 전하가 분포를 하니까. 자, 그래서 면 전하 밀도는 시그마였다. 시그마로 일정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동그란 모양의 속이 비어있던 아니면 뭐 속이 차있던 도체구가 있었다라고 치게 되고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뒀을 때, 자, 그러면 일단 가우스 법칙에 따라 가지고 요 도체 외부에서 가우스면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 내부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량은 그냥 전체 전하 Q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뒀을 때 이 R이 외부에 해당이 되면은 요거는 사실상 점전하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요 전하량은
도체구의 표면에 있는 전하의 총량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하 밀도로 표현을 하면 전하 밀도 곱하기 표면적,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도체구의 반지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뭐 바꿔봤자 더 정리되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도체 표면일 때는 그럼 이제 표면에 거의 무한히 가까운 가우스면을 그리면 어차피 얘랑 식이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장이 가우스 면적분의 1. 근데 두 면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유전율분의 내부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얘는 요거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한 모양으로 바뀔 수는 있죠. 요거 이제 4파이 라지 R 제곱 대입하시면은 4파이 지워지면서 입실분의 시그마 요거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고.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 이때는 내부에다가 가우스면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도체 안에는 전하가 분포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에 가우스면 내부의 알짜 전하가 0이 되니까 따라서 전기장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적으로도 표현을 해 보시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자꾸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전기장을 측정을 해 보시게 되면은 외부에서는 R 제곱에 반비례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전기장이 0이니까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전기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전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전위는 그 땀난다. 왜 이렇게 덥지? 자, 요게 전위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무한히 멀리 있는 지점에서부터 어떤 필요한 지점까지 요거를 전기장을 적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즉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전기장을 적분하니까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도체구의 외부에 있게 되면 그 지점까지의 면적을 쭉 구해주시면 될 거고, 그때 일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지금 R에 대한 변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로부터 간단하게 전위는, 자, 그럼 지금 양전하를 가정을 하게 되면 부호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러면 4파이 유전율분의 1 거리분의 전하량,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얘도 같은 꼴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도체구 내부의 전위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여기서 쭉 면적을 쌓아 올 건데, 그죠? 요 안에는 더 이상 면적을 더해 줄 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는 표면 전위와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죠. 즉, 요 아이가 전위를 해석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깥쪽에서는 R에 반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정한 값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면적을 쌓아줄 게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쌓아줄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쌓아놓은 면적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